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화력, 최첨단 정밀 레이더, 아니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국방 예산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굳게 믿어왔습니다.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우고 촘촘한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가는 스텔스 전투기를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는 소수의 강대국만이 세계의 규칙을 정하고 역사를 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토록 견고하고 오만했던 강대국들의 오랜 믿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으며 심지어 조잡해 보이기까지 한 비행체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 그 깊고 은밀한 군사작전실에서는 최근 아주 낯설고 당혹스러운 논의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한 발에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이 훌쩍 넘는 최첨단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대신 고작 4만 달러짜리 레이저 유도 로켓인 APKWS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며 예산에 한계란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미군이 왜 갑자기 기존 무기의 100분의 1 가격도 채 되지 않는 초라한 로켓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픕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고 날아오는 적의 무기들이 너무나도 싸구려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정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고작 수천 달러짜리 플라스틱 조립식 드론을 격추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술적으로는 적의 타격을 막아냈으니 방어에 성공했다고 자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국가 예산을 불태우는 거대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적들은 푼돈을 들여 장난감 같은 드론을 쉼없이 날려보내는데 방어하는 국가는 한 번 요격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금고에서 수십억 원씩을 말 그대로 허공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쏘면 쏠수록, 성공적으로 막아내면 막아낼수록 초강대국의 국고가 서서히 말라붙는 기이하고 끔찍한 소모전. 이것이 바로 2026년 오늘 세계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미국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직면한 진짜 공포입니다. 적의 화력이 아니라 방어의 비용이 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비용의 딜레마는 비단 미국만의 굴욕이 아닙니다. 무대를 잠시 옮겨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5월 9일은 러시아에게 있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며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는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거대한 탱크가 지축을 울리며 광장을 가로지르고 최신형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수놓아야 할 그날, 올해 크림반도의 심장부에서는 이 거대한 축제가 아주 조용하고 초라하게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당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이 아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날려보낸 낡고 저렴한 자폭 드론들이 크림반도의 자랑이던 촘촘한 방공망을 유린하며 러시아 연방보안국 건물을 정확히 타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며 유럽을 위협하던 거대한 군사 강국이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품을 구해 조립한 것만 같은 윙윙거리는 무인기 떼가 두려워 국가적인 축제를 스스로 숨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강대국의 콧대에 가해진 역사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초강대국이 겪는 이 씁쓸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권력은 더 이상 무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치명적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국가가 파산하기 전까지 그 끔찍한 비용의 방아쇠를 얼마나 오래 당길 수 있는가, 즉 비용을 감당하는 지독하고 잔인한 인내력의 싸움으로 전쟁의 룰이 변모한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강철 장갑을 두른 제국이라도 가랑비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값싼 무기들 앞에서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히 저 높은 하늘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비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노골적인 권력의 이동은 바다 밑바닥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각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초강대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때, 저 멀리 세계 물류와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좁고 어두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국가의 존망을 건 숨막히는 타협과 벼랑 끝의 딜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력이 흔들리자 바다의 주인이 룰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을 뒤엎는 아주 기묘한 방식의 역봉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깊고 검푸른 물밑에서는 지금 어떤 은밀하고도 살벌한 거래가 오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중동의 불타는 하늘과 우크라이나의 참호전에 쏠려 있을 때 세계 경제의 진짜 심장 박동은 아주 좁고 위태로운 바닷길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좁은 목구멍.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매일같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 뉴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한 가지 상황만을 떠올렸습니다. 이란이 서방 세계를 향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유가 폭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익숙한 그림 말입니다. 호르무즈는 언제나 이란이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인질이자 그들의 정권 체제를 방어하는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고 검푸른 바다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굳게 믿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거대 해운사인 CMA-CGM의 화물선 산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정체불명의 무력 공격을 받아 선원들이 피를 흘리고 배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수많은 무력 충돌 중 하나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해협 주변의 바다가 얼마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무력 충돌의 공포 때문에 수백 척의 거대한 상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고 글로벌 물류망은 말 그대로 마비 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틀어쥐고 전 세계를 향해 압박을 가하는 주체가 이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압도적이고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운 미국은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이른바 역봉쇄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이란이 세계를 협박하기 위해 즐겨 썼던 바로 그 봉쇄 전략을 미국이 고스란히 이란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란의 선박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그들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해협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 큰 소리치던 자가 도리어 자신이 자랑하던 그 좁은 해협 안에 갇혀버린 촌극이자 비극입니다. 석유 수출을 통한 달러 확보가 국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란의 경제는 이 거대한 해상 봉쇄망에 갇혀 서서히 피가 말라가는 질식하기 일보 직전에 참담한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란이 펜타곤이 쏟아부을 무자비한 폭격이 두려워서 황급히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물론 하늘을 뒤덮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수뇌부를 진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당장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폭탄 몇 발보다 서서히 국가 전체의 목을 조여오는 경제적 굶주림과 그로 인한 민중의 분노입니다. 결국 이 지독한 역봉쇄를 견디다 못한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미국과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현재 외교가에서 은밀하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에 따르면 두 나라는 14개 항으로 이루어진 단 한 장짜리 예비 합의문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고 30일간의 본격적인 협상 기간을 가지며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을 옥죄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해협의 지배자가 이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적국에게 제발 바닷길을 열어달라고 굴욕적으로 애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값싼 드론대에 밀려 하늘의 통제권을 잃고 굴욕을 겪고 있다면 중동의 맹주 이란은 자신들의 앞마당인 바다의 통제권을 잃고 경제적 파산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하게 작동하는 현대전의 지정학적 힘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집요하게 이란을 몰아붙였던 미국이 단순히 바닷길 하나를 열어준다는 약속만으로 이 모든 거대한 압박을 순순히 풀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다시 얻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켜온 가장 무겁고 위험한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로 꺼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체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란 정권을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란은 순순히 자신들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버릴까요? 아니면 이 단 한 장의 얄팍한 합의문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고 어두운 상처와 불신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외교 협상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우아하고 합리적인 과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신과 배신의 폭탄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미국과 이란이 주고받고 있는 한 장짜리 예비 합의문, 그 문서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바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향후 15년 동안 전면 중단하고 이미 고농축된 우라늄 재고를 해외, 어쩌면 미국으로 직접 반출한다는 조항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가장 끔찍한 악몽을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봉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대로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위를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부수어 적의 손에 넘겨주는 뼈를 깎는 양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이란은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어주고 경제 제재를 완화해준다는 그 종이 조각 위의 잉크를 이란의 수뇌부들은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중동 외교사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2015년의 JCPOA, 즉 이란 핵합의의 순간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이란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서방 세계와 역사적인 합의를 맺었습니다. 세계는 마침내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이란은 약속을 지켰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문을 너무나도 무참하게 찢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정치적 결단으로 미국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란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경제 제재의 지옥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란의 지도부에게 있어 미국과의 협상문이란 언제든 상대방의 변덕에 의해 찢겨나갈 수 있는 아주 얄팍하고 기만적인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이란이 다시금 그 기만적인 테이블 위로 돌아온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세계에서 국가 간의 협상이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낭만적인 포옹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양측 모두가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서로의 숨통을 아주 잠시 틔워주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극도로 계산된 전술일 뿐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수십억 원씩 타들어가는 방공망의 끔찍한 비용과 끝을 알 수 없는 중동의 수렁에서 잠시 빠져나올 휴식처가 필요했습니다. 이란은 말라붙어가는 국고를 채우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단 몇 달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내다 팔 수 있는 물리적인 생명선이 절실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두 명의 검투사가 체력이 다하자 잠시 뒤로 물러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음 치명상을 입힐 기회를 엿보는 찰나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미국도 이란도 이 종이 한 장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단 1mm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머릿속을 맴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미국의 제재가 그토록 숨막히게 철저했고 호르무즈 해협마저 거꾸로 봉쇄당할 정도로 이란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면 대체 이란은 어떻게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며 미국을 상대로 버텨올 수 있었을까요? 매일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찍어내고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공포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거대한 전쟁 기계를 뒤에서 은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막대한 부품과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바다를 틀어막고 하늘을 감시하며 승리를 확신하던 그 순간 서방의 규율과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깊고 은밀한 어둠 속에서 이란과 러시아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그림자 제국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재망을 비웃듯 가동되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줄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선을 중동의 모래바람에서 벗어나 저 멀리 아시아의 거대한 붉은 땅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세상이 미국의 압도적인 제재망과 군사력의 시선을 빼앗겨 있을 때 그 거대한 그물망의 틈새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다를 봉쇄하고 금융의 숨통을 조여도 이란과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을 떠나 아주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거대한 대륙,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달러 패권이라는 미국의 절대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그림자 제국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정보망과 서방의 감시기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하나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민간 기업인 샤먼 빅토리가 이란의 고객들에게 보낸 노골적인 홍보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제재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 아주 당당하게 에로 150이라는 모델명의 엔진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엔진은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산업용 혹은 민수용 부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엔진이 이란이 자랑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자폭 드론 샤헤드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로 향하는 모든 무기와 군사 장비의 수출을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금수 조치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비극은 아주 교묘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드론의 심장이 되는 엔진, 비행을 제어하는 초소형 마이크로칩,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는 광 케이블은 폭탄이나 총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민간인들의 장난감이나 가전제품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 무기와 가전제품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이란과 러시아의 거대한 전쟁 기계에 끊임없이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은 당장 재무부의 권한을 발동해 이 기업들의 달러 거래를 정지시키고 글로벌 금융망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해온 가장 무섭고 효과적인 금융의 채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작은 민간 기업들은 미국의 채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애초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결제망을 통해 위안화나 다른 우회적인 수단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니 미국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려 해도 장부를 들여다볼 권한조차 없는 것입니다. 서방의 규칙과 달러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완벽한 성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업자들의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지정학적 권력의 거대한 이동입니다. 미국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기업들이 푼돈을 받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치명적인 부품들을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굴복시키려 해도 값싼 무기가 발목을 잡고 경제력으로 굶겨 죽이려 해도 우회로를 통해 생명줄이 연장됩니다.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적들은 오히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생태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펜타곤과 백악관의 수뇌부들은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값싼 드론대도 바다를 위협하는 이란의 해군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적은 미국의 규칙을 철저히 무시하며 독자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이 거대한 그림자 경제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불능의 생태계가 만들어낸 전쟁의 장기화는 이제 중동의 모래사막을 넘어 미국 본토를 향해 아주 무겁고 치명적인 압박을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박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내부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공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 대중이 흔히 가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전장이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고 자국의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전쟁의 고통은 오직 적국만이 감당하는 것이라는 맹신입니다. 미국은 두 개의 거대한 대양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안에서 늘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먼 이국 땅에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펜타곤의 장군들이 값싼 드론을 막아내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며 탄식하고 있을 때 워싱턴의 심장부에서는 훨씬 더 끔찍하고 직접적인 내부의 공포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이라는 미국 정치의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벌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노렸던 카롤랜드의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대중과 언론은 이를 그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거나 극단적인 국내 정치적 양극화가 낳은 비극 정도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가 작성하여 연방 및 지역 법집행기관에 은밀하게 배포한 예비정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 수뇌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용의자 올랜드의 소셜미디어와 복잡한 디지털 발자국을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그를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로 몰아넣은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 중 하나가 바로 중동에서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 속에는 타국에서 벌어지는 무의미한 군사작전과 끝없이 타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세금, 그리고 그로 인해 피폐해지는 미국의 팍팍한 현실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동기 분석을 넘어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전쟁의 화염은 분명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타오르고 있지만 그 전쟁이 만들어낸 절망의 파편들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 사회의 가장 깊고 연약한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을 통제하겠다던 초강대국이 정작 자국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며 내부에서 붕괴해가는 자국민의 분노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끔찍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제재와 해상 역봉쇄에 숨이 막힌 이란만이 벼랑 끝에 몰려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들고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밀실에서 느끼는 공포와 짓눌리는 압박감 역시 테헤란의 그것 못지않게 무겁고 절박합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반전 시위의 조짐, 갈갈이 찢겨진 여론,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총구를 들이미는 극단주의의 부상. 지금 미국 수뇌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중동에서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국 민중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전에 어떻게든 명분을 챙겨 이 끝없는 소모전의 수렁에서 하루빨리 발을 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평화협상을 그토록 강하게 재촉하는 진짜 보이지 않는 채찍은 적국인 테헤란이 아니라 바로 워싱턴 한복판에 성난 민심에 쥐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하여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은 두 나라는 파키스탄이 내민
얇은 종이 조각 위에 타협의 서명을 남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세상의 혼란이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초강대국과 지역의 맹주가 마침내 타협점을 찾았으니 이제 중동의 모든 총성이 거짓말처럼 뒤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시작된 그 차가운 공포가 실제 전선으로 번져나갈 때 외교관들이 정장 차림으로 맺은 그 거창한 합의문은 현장의 핏빛 현실 앞에서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이란이 우아하게 휴전을 논의하는 그 숭고한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대국들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어느 무법의 땅에서는 하늘이 찢어질 듯한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밀실에서 서명될 한 장의 예비 합의문이 중동의 모든 총성을 순식간에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것은 어쩌면 세계의 규칙을 정한다고 믿는 강대국들만이 공유하는 가장 순진하고도 오만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고 핵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거래를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바로 이 순간, 지중해와 맞닿은 레바논 남부의 붉은 흙 위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잔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이 두 맹렬한 적대 세력은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휴전의 분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서로를 향해 무자비한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측 사이에는 이미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암묵적인 정전 합의가 발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약속은 전장에서 울려 퍼지는 첫 번째 포성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헤즈볼라는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을 향해 무려 18차례가 넘는 대규모 집중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휴전 합의가 맺어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 방위군 역시 거대한 전투기들을 띄워 레바논 남부의 10개가 넘는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고 리타니 강 북쪽의 12개 마을 주민들에게 당장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즉각적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이 피비린내 나는 땅 위에서 초강대국들이 보증한 평화의 문서란 흩날리는 재투성이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만 하더라도 초강대국의 한마디는 곧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끝내고 선을 그으면 그들의 돈과 무기로 연명하던 대리 세력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지원국의 보급이 끊기는 순간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철저한 종속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복잡하게 얽힌 전쟁은 그 오래된 수직적 위계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같은 무장 세력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낡은 체스판 위에서 얌전히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체스말이 아닙니다. 이란의 수뇌부가 텅 빈 국고와 폭발하기 직전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미국과 굴욕적인 타협을 시도하며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도 이란의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빨아들이며 오랜 시간 덩치를 키워온 대리 세력들은 이제 스스로의 생존과 종교적 목표를 위해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대한 괴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굳건한 동맹국이자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의 거듭된 확전 자제 경고와 휴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국가 안보만을 이유로 내세우며 레바논 남부로 진격하는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권을 굳게 쥐고 있다고 믿었던 거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키워낸 세력들의 무자비한 폭주를 제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기이하고도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제네바나 이슬라마바드의 최고급 호텔에 모여 우아하고 정제된 언어로 평화의 청사진을 논의할 때 흙먼지 날리는 국경선의 참호 속에서는 오랜 증오에 사로잡힌 병사들이 통제 불능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는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타협을 원하지만 변방의 피 묻은 땅에서는 그 타협을 철저히 거부하는 무법의 소용돌이가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지정학이 마주한 가장 섬뜩하고도 무기력한 민낯입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잃어버린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구상에서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강대국들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가벗겨지고 있는 굴욕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시선이 레바논 남부의 포영과 무너진 건물들에 쏠려 있는 동안 우리는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이 혼란스러운 세계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역적 분쟁이나 일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거인들의 권력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몰락의 서곡입니다. 역사는 지금 권력의 피라미드가 아래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굴욕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심장부 아르참스크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그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낡은 자폭 드론들이 날아들어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 건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FSB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푸틴 정권의 철권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견고한 권력의 요새이자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공포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하고 위압적인 성체의 절반이 윙윙거리는 싸구려 비행체 몇 대에 의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자랑하며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러시아가 정작 자신들의 가장 상징적인 안보시설 하나를 지켜내지 못해 검은 연기 속에서 굴욕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하루에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야 할 전 세계 물류의 혈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의 바닷길을 보십시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해상 구조물인 수십만 톤급의 화물선들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며 파견된 초강대국의 최신형 함정들이 지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에 발사대를 얹고 쏘아 올리는 반군의 조잡한 로켓과 몇백만 원이면 뚝딱 만들어내는 드론대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이 지독한 소모전 앞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선 호위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피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는 거인들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군사적 진보란 무기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복잡하며 얼마나 더 파괴적인가를 의미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더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더 정밀한 레이더를 달고 더 비싼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전장은 그들에게 아주 잔혹한 역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패가 두꺼워질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은 국가의 등골을 휘게 만들 정도로 치솟습니다. 반면 적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텅 빈 깡통에 폭약을 채워 날려보냅니다. 100배, 1000배의 비용 격차가 만들어내는 이 기형적인 전투에서 거인들은 공격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쏘아 올린 값비싼 방어 무기들의 영수증에 짓눌려 서서히 피를 말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거느리고 있어도 제국들이 이란이나 무장 반군들의 끈질긴 저항 앞에 쩔쩔매는 진짜 이유입니다. 절대 권력은 그 절대적인 무게 때문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끈질긴 생존 본능이 그 늪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래식 전쟁이나 장기적인 경제 봉쇄만으로는 이 기괴한 비대칭의 소모전에서 결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든 권위와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이 굴욕의 임계점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마침내 가장 극단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의 멱살을 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잡한 외교적 수사나 첨단 무기의 재원을 늘어놓으며 점잖게 협상하지 않습니다.
거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이나 밀실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장 공개적인 광장에서 상대방의 턱 밑에 직접 서늘한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두꺼운 떡갈나무 문으로 굳게 닫힌 밀실, 시가를 피우는 노회한 정치가들, 그리고 수많은 외교관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암호화된 전문을 떠올립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건 최후 통첩은 항상 가장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조용히 물러설 수 있는 핑계와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2026년 5월, 세계 역사상 가장 위태롭고 파괴적인 최후 통첩은 붉은색 비상 전화기나 비밀 특사의 서류 가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밝게 빛나는 화면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월 6일 이른 아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짧지만 섬뜩한 메시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것은 정제된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공식 성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이란의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날 것 그대로의 협박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합의된 조건을 준수하고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서명한다면 미국의 그 맹렬한 분노의 작전은 끝날 것이며 미 해군의 철저한 역봉쇄 아래 갇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두에게 다시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다음 문장이 전 세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폭격은 시작될 것이고 불행히도 그 규모와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할 것이다. 이것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하자는 제안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고 서명할 것인가, 아니면 잿더미가 될 것인가를 묻는 노골적인 공개 처형의 예고장입니다. 향후 주어질 30일간의 예비 협상 기간은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평화로운 토론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의 머리 위에서 초침 소리를 내며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는 왜 이토록 중대한 최후 통첩을 밀실이 아닌 전 세계가 지켜보는 디지털 광장 한가운데서 외친 것일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폭격을 예고함으로써 미국은 껄끄러운 이란 수뇌부를 철저히 건너뛰고 극도의 경제난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이란 민중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공포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 문제로 드론 요격조차 버거워하던 미국은 이제 자신들이 보유한 그 거대하고 값비싼 전략 폭격기들을 실제로 끝없이 출격시키는 대신 그것이 가져올 압도적인 파괴력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를 노리는 치명적인 승부수입니다. 역봉쇄로 국가 경제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란 지도부는 이제 당장 하늘에서 쏟아질 전례 없는 불바다의 공포까지 동시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권력의 가장 기묘하고도 굴욕적인 역설입니다. 첨단 무기와 값싼 드론대가 얽힌 이 복잡한 비대칭 소모전의 끝에서 통제력을 잃어가던 거인이 최후에 꺼내든 카드는 결국 가장 원초적인 폭력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림자 경제를 구축하고 수만 개의 드론을 날리며 제국을 괴롭히던 이란도 국가의 심장부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살기 앞에서는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권의 최후 보루인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습니다. 모든 우아한 외교적 수사가 끝났습니다. 타협의 여지도, 체면을 세울 안락한 퇴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국가의 명운을 건 마지막 계산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펜을 댈 것인가, 아니면 그 서류를 찢어버리고 파국적인 불바다를 선택할 것인가.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전쟁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도, 혹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회전시킬 수도 있는 그 하나의 얄팍한 서명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일 아침 그들이 기적처럼 타협의 서명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평화는 과연 이 세상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최후 통첩이 전 세계의 전파를 타고 퍼져나간 직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펜타곤의 작전실도 중동의 모래사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욕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화려한 금융시장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끈질긴 중재 아래 미국과 이란이 한 장짜리 얄팍한 예비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광판의 숫자들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끝없는 중동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짓눌려 있던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의 가격은 순식간에 11% 가까이 급락하며 배럴당 98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치솟던 에너지 가격에 비명을 지르던 세계 경제가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본은 늘 피냄새에 가장 먼저 도망치지만 평화의 환상 앞에서는 가장 먼저 축배를 드는 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고 있던 미 해군의 지독한 역봉쇄가 풀리고 이란의 원유가 다시 글로벌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릴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붉고 푸른 희망의 빛으로 물들었고 수많은 경제 매체들은 마침내 중동의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며 들뜬 목소리로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강대국 지도자의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이 마침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슬아슬한 평화를 쟁취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그 경쾌한 소리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차갑고 냉소적인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군사 전략과 정보 분석에 바쳐온 수뇌부들과 지정학의 냉혹한 현실을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환호가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지어져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닥쳐올 내일의 진짜 위협보다 오늘의 수익에 먼저 눈이 멀기 마련이지만 전쟁의 끔찍한 본질을 아는 자들은 결코 이 얄팍한 서류 한 장에 국가의 운명을 순진하게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한 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반응은 시장의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큼 싸늘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으며 오히려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국들이 밀실에서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순간에도 중동의 화약고를 직접 짊어진 국가들은 그 합의문을 한낱 종이 조각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이 14개 항의 합의문은 전쟁의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아니라 그저 끓어오르는 통증을 잠시 마비시키는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란이 미국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가는 안정될 것이고 미국 본토를 짓누르던 정치적 압박과 전면전의 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이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가 안전하게 복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장비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수백만 원짜리 조잡한 자폭 드론으로 수십억 원짜리 강대국의 방공망을 갉아먹어 치우는 그 끔찍한 비대칭 소모전의 공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며 러시아와 이란에 끊임없이 이중 용도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그 거대하고 은밀한 그림자 경제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채 레바논과 가자의 붉은 흙 위에서 독자적인 사륙전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무장 세력들이 초강대국의 서명 하나에 총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짧고 불안한 평화의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과거의 낡은 전술을 폐기하고 더 은밀하며 치명적인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소름 끼치는 유예 기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국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레이저 유도 무기 같은 저비용 방어 체계를 필사적으로 구축할 것이고,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적들은 미국의 패권이 전혀 닿지 않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그들만의 생존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감돌고 있는 이 달콤한 안도감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태풍에 눈 한가운데에 갇혔을 때 느끼는 기괴한 고요함입니다. 돈의 숫자는 거짓된 평화를 축하하고 있지만 전장의 총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땅을 향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서로의 심장을 겨눈 채 잠시 방아쇠에 걸어둔 손가락의 땀을 닦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이장처럼 얇은 평화의 서약이 맺어지고 거친 숨을 고른 뒤 진실의 장막이 완전히 거친 세상에 남겨진 진짜 무서운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 전 세계의 신문 일면은 아마도 커다란 평화의 활자로 뒤덮일지도 모릅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이 마침내 한 장의 얇은 문서 위에 극적인 서명을 남기고 굳게 닫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검푸른 물길이 다시 열리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컨테이너에 실려 해외로 반출되는 장면이 전파를 탈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결단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해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고,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안도감 속에서 끝없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가장 끔찍했던 중동의 악몽이 끝났다고 믿으며 편안한 밤을 맞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 한 장의 서명으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평화의 축제 속에서 가장 차갑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태로운 협상이 어떤 갈등의 진정한 끝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 질서가 영원히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공식적이고도 굴욕적인 선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동의 모래바람과 우크라이나의 참호 속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 지구의 규칙을 정해왔던 거대한 초강대국들의 절대적인 권력이 가장 싸구려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의해 서서히 해체되는 끔찍한 해부의 현장이었습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넘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국가의 금고를 탕진해야만 했던 펜타곤의 딜레마, 싸구려 조립식 드론대가 두려워 전승절 열병식마저 취소하고 수도의 핵심 보안시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러시아의 굴욕, 그리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면서도 결국 비용의 한계와 내부의 정치적 압박에 짓눌려 가장 원초적인 폭격의 협박이라는 거친 카드를 꺼내들어야만 했던 미국의 초조함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거인들의 발목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약한지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렸습니다. 비록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 장비의 전원을 끄고 해협의 문을 연다 하더라도 한번 무너진 제국의 권위는 결코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비웃으며 거대한 그림자 경제를 구축한 아시아의 은밀한 무역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채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통제선을 넘어 독자적인 사륙전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과 가자의 무장 세력들은 초강대국의 종이조각 하나에 절대 총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거대한 제국의 위협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온 이름 모를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돈 몇십만 원짜리 조잡한 비행체 수만 대가 만들어내는 그 지독하고 끈질긴 소모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화려한 전략 무기는 한 번 터지면 모든 것을 끝내지만 이 싼값의 비대칭 무기들은 강대국의 피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려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역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가장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강대국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낡은 플라스틱 드론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의 위협을 느끼고, 세계의 평화가 굳건한 신뢰나 제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향한 파멸적인 공포와 텅 빈 국고의 압박에 의해서만
간신히 유지되는 이 기형적인 시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거인들이 가장 작고 저렴한 것들에게 쫓기며 타협을 구걸해야 하는 이 섬뜩한 밤이 지나가고 나면 과연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라는 단어는 내일의 아침 해와 함께 예전과 똑같은 얼굴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싼 값의 공포가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것일까요?